좋은 아침입니다. 7월 3일 오늘의 이슈 한번이 전합니다. 자, 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치매보험 판정 기준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 몇 가지 팁들 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보험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달에 그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건강보험 확대 혜택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분명히 줄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이제 당뇨 환자 혈당관리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자세하게 이제 요 기사를 보게 되면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샌드박스에 이제 이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규제 완화가 됐고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보험사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5월 달부터 이게 진행이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인터넷 보험 전문 회사죠. 중안보험이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는 탕쇼베이라는 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 상품 가입자는 직접 혈당을 측정해서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것이 이제 중국에서 위챗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검사 결과를 보험사 공유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잘 관리해주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혈당이 어떤 기준 이상이 되게 되면은 건강보험을 이렇게 검진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건강관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여기서 혈당관리 도움이 되는 어떤 식이요법이나 운동법 같은 것들을 안내해 줍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국내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 관리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을 것이고요.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WTO가 권고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권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준을 보험사가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요. 그리고 건강에 좋은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고 운동법도 안내할 수 있는데 어떤 약물을 복용해라. 그리고 어떤 약물이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것들은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튼 과거 그 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IoT 기기의 이제 어떤 발전 그리고 3만 원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이러한 혜택이 10만 원까지 확대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보험 상품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이 확대가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매우 많은 고객 관련 데이터들이 보험사와 공유가 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마 확대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온라인 시장의 보험 상품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소비자들한테 좋은 기회와 보험사들한테도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치매보험 다 아시다시피 일부 회사 약관에는 이 치매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CT나 MRI 같은 것들을 자료로 제공해야지만 치매 확정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죠.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로만 치매를 판정하는 거는 부정확하다.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그 소비자한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었고 이런 약관 조항이 없는 보험사 상품에
약관을 들어서 우리가 세일즈 하는 것도 분명히 세일즈 활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튼 뭐 치매보험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판매가 됐었고 경증 치매까지도 보장하는 상품들이 나왔고 또 이러한 경증 치매에 대한 진단금이 굉장히 크게 경쟁을 유발하고 과열이 됐었고 최근에 조금씩 이제 보상 금액이 낮춰졌는데 무튼 통상 CDR 척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객들이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MRI나 CT 뭐 이런 것들이 필수 요건으로 그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보험금 지급받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CT나 MRI로 판정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빼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돼서 금감원 쪽에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제 약관 기준이 이 부분이 빠지고요. 빠지면서 기존의 상품에서도 소급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좋은 혜택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를 통해서 또 이제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부당한 보험금 청구가 이제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정 기준이 바뀌면은 결국은 전문가의 어떤 의견에 매우 기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우려들이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보통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땐 이런 특약을 빼서 가입을 하죠. 그 부분을 이제 빼서 가입하란 얘기고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가입하거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뭐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간편하고요. 저는 주로 고객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는 현대해상의 다이렉트 보험 쪽을 많이 그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한 보험료를 아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 최근에 지난번 기사에서도 온오프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농협손해보험에서는 온오프 보험 같은 경우 이미 가입해 놓고 여행 갈 때 켰다가 여행 갔다 오면 끄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물론 고객의 이제 정보가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이러한 부분이 저장이 돼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 주의할 점들이나 그 좋은 점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적어 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문케어라는 게 건강보험에서 이제 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것을 높이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재정이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과거 평균 인상률만큼만 올리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 문케어가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그 건강보험 인상률이 적용되지 못했고요.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건강보험 재정 확대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면 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분명히 소비자가 이제 국민이 보험료를 올려서 내든가 아니면 정부의 이제 지원금을 높여야 되는 건데 이 둘 다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삐걱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건강보험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게 이제 건정심이라 해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가 불발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단체에서는 그 국고지원을 올려라라고 하고 기획약제정부는 못 올리겠다 보험료 인상해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험료 이번에는 이렇게 인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마찰이 생겼고요. 이러한 이제 그 확대 기획만 있는데 그 재정 확대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모든 혜택은 그렇듯이 확대되면 확대되는 만큼 재정 확보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뭐 당초 예상한 대로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기정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건강 측정기 제공되는 것들 뭐 앞서 말씀드린 거죠. 예, 5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건강증진형 보험들이 나오고 여기에 기기들이 제공이 되고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보험료 할인도 받고 보험사는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시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 뭐 당연히 이제 뭐 앞으로 2050년에는 걸어다니는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라면은 길거리 다니면 노인들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대리가 저 월차 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면은 대리나 과장이 뭐 환갑잔치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지하철에서 보면 지금은 노인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바뀌는 거죠. 그쪽이 이제 젊은 층들이 앉는 거고 긴 좌석들, 중앙 좌석들이 이제 노인 좌석으로 뭐 노약자를 위한 좌석으로 바뀌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아실 거고요. 지금 이러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뭐 아시다시피 늘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상품을 판매하기 어렵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언더라이팅을 이제 확대하면서 이제 가입을 쉽게 받아주면서 이러한 시장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뭐 이러한 노인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건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치매보험, 여기에 지금 간병보험이 확대되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뭐 최근에는 간병인이 집으로 방문하는 그러한 보험들이라든가 실손 보험들도 유병자 실손 또는 그 노인을 위한 실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던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면서 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보험 설계사들한테는 또 좋은 그러한 시장으로 지금 영업시장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보고요. 무튼 보험 관련 어떤 그 제도나 개선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제도 변화라든가 규제 변화 그리고 시장의 이제 트렌드 변화는 우리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의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